또 기술주들이 변동성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은 빅테크와 또 주요 성장주들, 우량주들도 많이 급락한 주식들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아침에 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오르나 싶더니 또다시 빅테크 위주로 급락을 했습니다. 또 빨간색으로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때도 제가 이 주제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처음으로 양적 긴축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나스닥 급락을 했었죠. 지금하고 아주 유사하죠. 일주일 만에 1월 14일 기준으로 또 급락이 찾아왔습니다. 좀 반등하나 싶더니 또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확실히 제목처럼 지금 금리 인상 관련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좀 휘청휘청 시장이 눈치 보기가 상당히 심한 상황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연준 의장 말고 새롭게 부임한 연준 부의장 브레이너드 이분께서 또 청문회에서 강력한 발언을 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잔뜩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으니까 시장이 와르르 내렸는데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플레, 지금의 이 물가 상승 급등하는 걸 잡겠다. 주요 발언을 보면 연준은 아주 강력한 수단이 있고 이걸 인플레 잡는 데 쓸 것이다. 연준이 말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건 역시 금리 인상, 돈 거두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말대로면 역시 3월에 금리 인상 진짜 하려나 보다. 일단 돈 빼고 보자 이러면서 또 도망갔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 흐리게 바이든 대통령이 또 걱정을 하고 있죠. 이거 물가 잡는 것도 좋은데 또 너무 겁주면은 또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네 이러면서 째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이런 뉴스들이 당분간 보일 텐데요. 또 연준 관련 주요 인사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이분도 투표 권한이 있거든요. 금리 올릴지 말지 이런 투표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한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발언도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올리고 또 연내 3번뿐만 아니라 4번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제 막 헤드라인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무작정 4번 올리자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 시장에서는 3번 정도 올해 금리 인상하는 거 정도로 반영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인플레가 제어 안 되면 4번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역시 이분도 데이터를 봐야 된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헤드라인에서는 4번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총 탑 10,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 1등부터 10등까지 꾸준히 보여드리는데 올해 수익률이 계속해서 지금 기술주 위주로 마이너스. 애플도 한 6%, 마이크로소프트도 세상에 1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와, 많이 빠졌고요. 알파벳도 10% 가까이,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 10% 넘게, 엔비디아도 20% 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걱정되거나 불안하신 마음도 커지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여기 3대 지수도 보시면 나스닥, ETF도 가장 많이 빠져 있습니다. 고점에서 7% 넘게 빠져 있고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5% 쭉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경기 민감주, 다우지수라고 하죠. 소위 가치주라고 불리는 여기 JP 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이런 소위 가치주, 금융, 에너지 이런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플러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고점에 바짝 붙어있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탑7 고점에서 얼마나 빠졌는지 보여주는 자료인데 다들 휘청휘청 하고 있는 상황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7등에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0.7% 거의 신고가죠. 딱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금리로 몰려갔습니다. 이거 도대체 연준 금리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났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이게 사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런 시즌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너무 뉴스나 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요. 미 금리 연일 발작, 전 세계 유동성 파티 끝난다. 이 제목이 1년 전에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에 나온 기사인데요. 만약에 이때 이 뉴스 보고 기술주, 성장주, 우량주들 팔았으면 지금 이 시점에 엄청 후회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도 웬만한 주식들이 다 20-30%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겁을 주는 뉴스는 연초에 꼭 금리가 요동치면 이런 뉴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금리가 요동치면 자연스럽게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회의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지금도 딱 1년 만에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에 요동치는 증시, 미 연준 회의에 쏠리는 눈. 이거 지금 뉴스가 아니고요. 딱 1년 전 뉴스입니다. 2021년 3월. 이때도 금리가 출렁출렁, 나스닥도 출렁출렁 하니까 FOMC.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다. 사람들이 다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또 이분은 지금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심지어 전 연준 의장입니다. 파월 의장 전에 부임했던 전 연준 의장이다 보니까 뭔가 영향력이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2021년 5월에
작년 5월에 재무부 장관이 야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급하다 이러니까 또 글로벌 증시 출렁.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주요 인사, 연준 관계자, 뭐 누군가 고위 임원 혹은 뭐 기관,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이런 주요 금융사의 고위 임원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출렁출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보시면 작년 2021년 2월부터 5월 이때까지 금리가 출렁출렁 했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요. 그때 보시면 금리 급등하니까 나스닥 2.7% 털썩, 폭락, 기술주 이때도 폭락했었고요. 5월 달에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재무부 장관이 나와서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놀라가지고 인플레 쇼크, 나스닥 2.7 폭락.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드리는 거 보시면 이때 이렇게 이런 뉴스를 보고 겁내서 팔았으면 되게 후회하지 않았을까. 한 6개월, 1년 뒤에. 혹은 이때 더 담을 걸 이라는 생각을 1년 뒤에 하셨지 않았을까. 이때 많이 못 사신 분들은.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인데요. 기사 제목이 꼭 베낀 것 같이 똑같죠.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우려, 기술주 급락의 하락 마감, 나스닥 2.5%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늘 시장은 그럴싸한 이슈와 우려, 겁을 주면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하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상당히 겁이 나고 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참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고 나면 스멀스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조정장이나 급락장, 고변동 장세에서는 꼭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스스로한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주식들이 들어있는데 타이밍을 재다가 그래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자, 조금만 더 떨어지면 사자 하다가 갑자기 올라버리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는가, 그런 주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면 상관없는데, 내가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이라서 딱 째려보고 있었는데 기다리던 지점까지 안 오고 갑자기 올라버리면 저는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내가 저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실력으로는 저점을 정확히 잡는다, 이거는 욕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대신 이 첫 번째 질문, 반대로 말하면 타이밍 재다가 올라버리면 후회할 만한 정말 좋은 종목, 내가 진짜 모아갈 생각이 있었던, 째려보고 있었던 좋은 주식에 한해서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 물론 지금으로부터 더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항상 생각보다 더 떨어지고 생각보다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미쳤다 하면서 오르고 미쳤다 하면서 떨어지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도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싼데 하면서 풀매수 했는데 또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참 주식시장이고 그렇잖아요.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내가 분할 매수하지만 더 떨어졌을 때 멘탈 유지 가능한가, 이건 결국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 비중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 주식에 얼마만큼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조절을 합니다. 현금 비중을 일부 들고 있으면 더 떨어질 때 멘탈 관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이라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버려야지 속 시원한 주식이 있을 거고, 야 이거는 내가 잘됐다, 지금 빨리 다른 주식 손절해서라도 아니면 이익 실현해서라도 아니면 어디서 현금을 가져와서라도 더 모아야겠다, 이렇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기 정말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도 이제 슬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당황스럽다 보니까 막 뉴스를 찾고 이제 예측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정이 올 때, 특히 금리 이슈로 조정이 올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투자의 대가이신 피터 린치, 이분의 멘트를 항상 보여드리는데요. 피터 린치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금리 예측을 꼭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십 년 전 얘긴데도 그때도 금리 예측을 계속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올해 금리를 도대체 몇 번 올리는 거냐,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얼마냐, 내년에 몇 번 올리냐 내리냐, 이런 거 가지고 매번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그 금리 3번만 맞추면 억만장자 되고 남는다. 말 그대로 시장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금리 전망 이런 거 정말 어렵다. 연준 의장도 못한다. 좀 극단적인 말로 거시경제, 막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에서 보시는 그런 것들에 14분 쓰셨으면 12분은 낭비한 셈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사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보면서 한번 또 멘탈을 다 잡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너무 에너지 쏟기보다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은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기업이죠. 기업. 제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가, 왜 투자했는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보니까 이런 유명 인사들의 발언 때문에 주식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팍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목님 이런 뉴스 다 봐야겠어요. 제가 싹 체크하면 이런 폭락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참 공감은 되는데 쉽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이제 막 이런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 우리 투자자들의 신경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뉴스 모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간밤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러면 모든 정보를 내가 빠짐없이 수집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정보를 다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책에 써놓은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딱 컴퓨터나 뉴스화면 하루 종일 켜놓으시면요, 예를 들자면 매일 오전엔 중국에서 지표가 나오고요, 경제 지표. 오후에는 유럽 장 열리면서 유럽 경제 지표 나오고요, 밤에는 미국의 지표가 나오고요, 심지어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나옵니다. 또 매주 수요일마다 미국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재고량이라는 게
발표되고요. 매월 주택이 얼마나 지어지는지도 며칠 간격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런 뉴스에 반응하고요. 어떨 때는 이런 뉴스에 반응하고요. 또 심지어 좋아 보이는 뉴스에 오르기도 하고 또 똑같은 뉴스인데도 내리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기도 해요. 저도 경험해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 해도 이게 제가 생각한 것처럼 논리에 맞게 딱딱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보면 스트레스만 더 받고요. 매매도 꼬이고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다라고 느끼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막 단타치고 매수 매도하다가 타이밍 정확히 재려다가 지나고 보니까 손실만 키우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일수록 많이 변동성에 지치시고 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로 기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기업이 돈 버는데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진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마 대부분은 자기도 모르게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걱정했을 것이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금리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 소식 때문에 내일 하락하면 어떡하지? 금리 오르면 이거 다 빼야 되나? 불확실하다는데 뉴스 보니까 뭐 난리라는데 위험하다는데 이러면서 눈과 귀를 흐려서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 소음이라는 게 그죠? 뉴스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소음이 돼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야말로 제가 투자한 기업 자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책도 잠깐 읽어드렸지만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는 진짜 피터 린치의 책 아무거나 보셔도 좋은데 월가의 영웅, 이기는 투자 다 좋습니다. 저는 특히 조정장 오거나 하락장 올 때 한 번씩 펴보면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딱 조정장이 올 때 펴보는 책 1순위입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좋아하는 종목이 떨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반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떨어질 때 못 사는 주식이면 올라갈 때도 못 사거든요. 떨어질 때 더 기다려야지 했다가 또 올라가면 하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니까 확신이 부족한 거죠. 아니면 타이밍 재려다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 딱 보시고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는 것보다 진짜 떨어지면 더 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진짜입니다. 여러분한테 딱 맞는 주식이고 그걸로 돈 버실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책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조정장 올 때 한 번씩 펴보는 책 중에 손이 딱 나가는 책이 소음과 투자라는 책도 있어요. 리처드 번스타인 저자께서 쓰신 건데 딱 지금 시점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형광펜 쳐왔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쉽게 소음에 휘말린다. 그래서 멀쩡한 기존의 전략 포기하고 현재 뭔가 잘 나가는 전략으로 갈아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여기 써있지만은 이번 장은 시간 낭비였다. 나는 이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은 장기 투자하라 그래서 장기 투자했더니 역시 장기 투자 아니야. 고점에 다 팔아야 돼. 또 마음이 바뀌는 거죠.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게 소음을 걸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역시 바로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하는 투자 원칙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했으면 진짜 장기 투자하는 거고 그게 못 믿어오면 단타를 하면 되는 거고 자기만의 원칙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거 없이 원칙도 없이 월스트리트 월가라 그래서 무작정 쫓아다니는 행위는 묻지마 투자나 다를 바 없고 이게 운 좋아서 잠깐 초과 수익이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 장기로 봤을 때 결국 운에 불과할 것이다. 내용이 공감돼서 제가 같이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가짐을 어떻게 세우고 있냐면요. 물론 올해는 보수적으로 투자한다고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사고 아님 말고 전략으로 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인트로 삼는 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 조정이 딱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다시 신고가를 회복했을 때 계좌를 열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주식의 보유 수량이 늘어나 있는가, 주식 수가 늘어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억울했던 게 나스닥이 신고가를 회복했는데 그리고 제가 살려고 했던 주식들도 다 같이 다시 올라 있는데 딱 보니까 타이밍 된다고 제가 팔았다가 다시 못 산 거예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10주를 들고 있었는데 그래 좋아 팔았다가 더 싸게 사야지 했는데 한 2주만 샀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계좌 열어봤을 때 10주 있던 게 2주로 줄어 있었으면 이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아무거나 이것저것 분산해 놓기보다는 떨어졌을 때 더 사 모아야겠다, 수량을 늘려야겠다, 딱 목표 정해서 내가 이번 조정장에 애플 한 10주 20주를 모아봐야겠다, 마소 10주를 모아봐야겠다, 이런 주식 수 늘리기로 딱 포커스를 맞추니까 조금 더 불안감도 줄고 명확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여기에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예시입니다. 장바구니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그런 개인적인 노트에다가 그냥 미리 적어놓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뉴스 보고 장 열리면 막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죠? 장 요동치면 마음이 막 흔들리니까 딱 저도 적어놓거든요. 예시지만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수량을 늘릴 기업들 핑계대지 말고 그냥 사자. 눈 감고 사자. 왜냐면 늘 시장은 그럴싸한 무서운 이슈를 갖고 떨어지니까. 핑계는 많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보고 있으면 절대 못 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수량을 늘릴 기업.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 부담스러우시면 나는 QQQ를 지금 5주 갖고 있는데 10주까지 늘려보겠다. 하면 좀 무리해서 20주까지 늘려보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개별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유와 함께 간단하게 기재해 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아예 그냥 금리나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하락은 기회다. 기업의 본질적인 영향은 문제 없다. 물론 가치 평가상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같이 시장이 잔뜩 겁먹었을 때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금리발 이슈에는 또 매수가 효자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연준 회의 일정들을 공유해드리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연초에는 금리가 막 요동치니까요. 사람들이 이 회의에만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으로 갈수록 사람들 관심이 또 사라졌어요. 왜냐면 금리가 안정되니까 사람들도 에이 뭐 금리 이제 안 중요한가 보다 이러면서 또 다른 쪽으로 이슈가 옮겨갔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계속해서 또 새로운 이슈, 새로운 조정 핑계가 나오면서 관심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너무 겁먹기보다는 얼마 있으면 또 이게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는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연초에 금리 급등 때문에 나스닥 하락했었어요? 아유 아쉽네 이러면서 아유 그때 좀 사놓을걸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장이 잔뜩 쫄아 있는 것도 맞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확실히 이럴 때 좋은 주식들 수량 늘리는 걸로 한번 목표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정말 나는 이거 견디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면 물론 당연히 투자를 조심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차피 미국 주식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좋은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고 마음 먹고 투자 원칙도 계속 한 번씩 이럴 때 봅니다. 남이 얼마를 벌든 옆 사람이 얼마 벌었다고 자랑하든 제 돈 안 까먹는 게 1순위고요 제 성격이 좀 드러나죠. 그리고 매수 사유, 내가 왜 샀는지 안 깨지는 한,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제가 지금 애플을 사놨는데 애플이 떨어져도 제가 생각했던 애플 이슈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애플이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내 주식이 좀 안 오르는 구간도 있잖아요. 그냥 묵묵히 견디자, 뭐 배당받으면서 버티자,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고, 또 누가 뭐래도 이렇게 어려운 장세일수록,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일수록 내가 이해하는 기업, 남이 추천하는 기업 말고요, 내가 진짜 이해하고 들고 있어도 마음 편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어떨까 딱 좁혀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 심란할 때 이렇게 투자 원칙 한번 써놓고 한 번씩 열어보시면 마인드 컨트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투자 스윙이라고도 결국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